어제 부산에서는 1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치만 보면 아직도 확진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싶은데야. 문제는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고 가을과 겨울에 또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거하고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265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전날에 비해서 전날 4,000명대였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12,000명대로 시적 증가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소하는 추세는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91명인데 이 중에서 50대 5명, 40대 6명, 30대, 20대, 10대가 각각 1명이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증병상 가동률은 84.8%인데 어제만 해도 91.9%로 굉장히 높은 추세였는데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의 수는 굉장히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전날 사망자는 37명이라는데요. 5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한테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전반적인 확진자 추세는 매주 한 20-30% 이상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의 추세는 확실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아까 60대 이상이 조금 더 많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특정 연령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월간의 지난달 그 연령대를 보면 네. 40대가 14.3% 가장 큰 비중이었고요. 20대가 13.5% 등 흔히 말하는 사회적 활동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예. 뭐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 등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영향들이 같이 좀 이렇게 겹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위중증 환자 병상이 90%에 육박했다. 그러다 이제 80%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위중증 환자분들의 증상 자체가 나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망에 이뤄서 그 위중증 병상이 빈 건지 그런 것들은 체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위중증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병원 상황에서는 위중증이라 하더라도 더 심각한 위중증이 있을 때는 병실을 일정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거의 90% 육박한 위중증 병상의 사용은 사실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랬을 때 더 많이 추가로 만약에 위중증이나 또는 준중증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제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 타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예. 부산의 고령층 인구가 많은 그 인구 비중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올 가을 겨울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던데 이거 또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예. 사실 4차 접종은 3차까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맞게 되어 있지만 예. 4차 접종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의 일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적인 추세로는 4차 접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만 해도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고 3차 접종을 하는 것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 될지가 미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 예. 지금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아마도 가을쯤이 되면 백신과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추운 겨울에 가을 겨울을 통해서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접종은 보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CDC에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을쯤에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3차 접종한 이후에도 확진되신 분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완치가 됐다라고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 과연 4차 접종이 얼마만큼 유리한 건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면역 체계가 한번 이렇게 확 부서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4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부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지의 수가 많다면 저희도 뭐 접종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높은 그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네네. 사실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백신의 효과를 정말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은 미접종 환자가 제일 많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사실 접종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득실은 늘 따지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물론 우리나라가 1순위가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접종을 하겠지만 예. 특히 이제 국민의 접종이 또 4차 접종이 보편화되더라도 저 같은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종을 하게 되는 부분을 조금은 선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셔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접종을 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을 포함한 코로나19를 직접 접촉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먼저 접종하는 선례가 있다면 안심하고 접종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정보가 많으니까 또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또 이제 뭐 의료진들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맞게 될 상황이 된다면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어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5주 연속 계속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계속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대본에서는 매우 낮음과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뭐 위중증 환자 수, 그다음에 육시 환자 비율,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으로 5개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62.8%의 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70%, 특히 부산은 80%가 넘는 그 중환자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이고 앞으로 지금도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 태국,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XE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XE 변이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오미크론에 관련된 재조합 변이를 통칭하는 게 X자를 붙여서 저희가 변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델타크론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델타와 예. 오미크론이 서로 합쳐져서 재조합 변이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변이까지 포함해서 오미크론이 관련된 조합이 돼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지금 BA1과 BA2가 또 조합한 게 XE라고 표현하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변이를 XD, XE, XF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600내 이상이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예.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XE 변이가 기존에 우리 오미크론 변이보다 훨씬 높은 1.5배 정도까지 전염력이 높은 BA2 변이보다도 예. 최소 10% 이상 전파력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예. 지금 그렇지만 치명률이나 위중증의 그런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통계와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요게 요즘 이용률이 저조해서 요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던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시설 격리를 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예, 근데 이게 재택치료로 전격적으로 전환함으로 있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가동률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잘 이제는 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죠. 오히려 집에서 그냥 지내거나 또는 아주 중한 분들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마 조만간 이런 생활치료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생활치료센터는 기존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숙박시설로 전환해서 이용하게 될 것 같고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더 이상 효용의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 사실 그 가족에게 옮길까봐 좀 걱정이 돼서 생활치료센터를 그냥 선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다 자가격리를 해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서 예, 상대적으로 좀 이용률이 부진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 앞으로 먹는 치료제 요거를 시군구 보건소에 선제적으로 선공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예, 처방 속도가 좀 높아질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팍스로비드 32만 명 분, 그리고 라기브리오가 9만 명 분, 10만 명 분에서 42만 명이 지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수급이 좀 원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도 선공급을 하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원내로 처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요양병원과 시설에 굉장히 중증도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중증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치료제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물론 뭐 폐기화되거나 나중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십니다.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